안녕하세요. 영화 속 스포츠를 리뷰해보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영화 41을 통해 야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영화의 의미, 배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주로 다뤄봤습니다. 지난 8월 28일 토론토의 류현진이 볼티모어전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등번호 99번이 아닌 42번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날 번호를 바꿔달게 된 이유는 영화 41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화의 한 줄 요약은 1947년 야구선수 제키 로빈슨이 흑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영화는 1945년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70여 년이 지난 현재 2020년, 미국에서는 몇몇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엄청났습니다. 하물며 지금도 이런데 1940년대에는 누구 하나가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시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짐 크로법이라는 흑인 백인 차별법이 1964년에야 폐지됐으니까요. 작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그린북이란 영화를 보면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가 인종차별로 인한 갖가지 수모를 겪습니다. 그린북은 배경이 제키 로빈슨이 데뷔하고도 15년이 지난 1962년이었습니다. 영화로 봐서는 크게 나아진 게 없어 보이네요. 처음부터 이러한 썰을 왜 푸느냐? 영화의 제목인 제키 로빈슨의 등번호 42에 담긴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루스가 야구를 바꿨다면 제키 로빈슨은 미국 역사를 바꿨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야구 그리고 스포츠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선수였습니다. 그의 메이저리그 데뷔가 단순히 한 개인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고 미국 사회를 바꾼 것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키 로빈슨 역할을 채드윅 보스만이 연기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8월 28일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유명 흑인 헐리우드 배우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채드윅 보스만은 앞서 설명한 제키 로빈슨 역할을 맡은 것을 비롯하여 흑인 최초의 대법관 서군 마셜의 영화 마셜에서 주인공 마셜을 연기했고 소울 음악의 대부 제임스 브라운의 전기 영화 겟언업에서 제임스 브라운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마블 영화사의 첫 흑인 히어로 블랙팬서로 출연하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어벤져스와 블랙팬서 영화 속에 나오는 두 팔을 가슴에 X자 모양을 만들면서 하는 와칸다 포레버가 흑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흑인 사회, 특히 흑인 스포츠 선수들에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In Africa, okay, in Gabon. 2018년 NBA 올스타전 덩크슛 콘테스트에서는 인디애나의 올라디포가 경기장을 찾은 채드윅에게 블랙팬서 가면을 빌려 경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I love that. I love the entry. Chadwick Boseman comes with the prop. What's he about to do, though? There you go. That's an 8. The best. 채드윅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지난 주말에는 F1 선수 루이스 해밀턴이 본인의 레이스카에서 조의를 표했고 아스날의 오바메양은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골을 넣고 역시 와칸다 포레버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팬서 영화를 정말 좋아한다는 르브론 제임스는 경기 시작 전 이렇게 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드윅 보스만이 사망한 8월 28일이 바로 제키 로빈슨 데이였습니다. 원래 제키 로빈슨 데이는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1947년 4월 15일을 기념하여 매년 4월 15일에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4월에 개막을 하지 못했죠. 7월에 개막하게 되면서 올해는 제키 로빈슨 데이를 8월 28일로 했는데 왜 8월 28일이냐? 이날은 흑인 인권 운동의 대부 마틴 루터킹 목사가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으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연설을 한 날입니다. 한 가지 더, 8월 28일은 리키 로빈슨을 메이저리그에 올리게 한 장본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 브랜치 리키와 로빈슨이 처음으로 만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날이었죠. 제키 로빈슨 데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1997년 제키 로빈슨 데뷔 50주년을 맞아 당시 버드셀렉 메이저리그 수장이 제키 로빈슨의 등번호 42번을 메이저리그 전 구단의 영구 결번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42번을 달고 뛰던 선수는
계속 등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그 선수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은퇴를 하면 그 구단의 42번은 아무도 못 달게 했습니다. 이후로 2013년 마지막 42번을 단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메이저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 뉴욕 양키스의 마리아노 리베라였습니다. 영화를 보면 다저스의 동료 피위가 로빈슨에게 모든 다저스 선수가 42번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 의미는 욕을 하거나 돌이 날라오면 같이 맞아주겠다 그런 동료애를 나타낸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평소 제키 로빈슨을 엄청 존경하던 켄 그리피 주니어가 4월 15일 제키 로빈슨 데이에만 42번을 입고 뛰면 안 되겠냐고 제안을 한 것이 복제가 되어 2007년부터는 매년 4월 15일에는 전 구단의 선수, 코치, 심판이 모두 42번 저지를 입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키 로빈슨 데이에는 이래저래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체드윅 보스만의 생전 마지막 영상이라는데 잠깐 보시고 가시죠. Jackie Robinson Day. That's right, it's still Jackie Robinson Day. I can't think of a better time to remember my hero, and he's the hero of many of you out there, than this time that we're in, this pandemic. 이제 영화 42 이야기를 몇 개 해보자면 해리슨 포드가 맡은 브랜치 리키 다저스 단장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단장으로 꼽힙니다. 제키 로빈슨을 메이저리그로 이끈 것만 해도 충분한데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이어지는 현대 야구에는 보편화된 팜 시스템과 그리고 스프링 캠프를 보완한 사람입니다. 영화상에서 보듯이 아직 이때까지는 타자가 헬멧이 아닌 보통 캡을 쓰고 타석에 들어섭니다. 1953년 브랜치 리키가 자신의 팀 타자가 헬멧을 쓰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타자들은 헬멧을 모두 쓰게 됩니다. 영화 42에는 야구 경기 촬영 장면이 많기에 실제 야구선수 출신이 캐스팅되기도 했는데요. 제키 로빈슨에게 위협구를 던지던 필라델피아의 왼손 투수 더치 레너드 역은 메이저리그 그리고 우리나라 두산과 SK, 넥센에서 뛰었던 크리스 니코스키가 맡았었습니다. 다저스가 인종차별이 심했던 신시내티로 경기를 가러 갔을 때 욕설 섞인 엄청난 야유가 쏟아지자 피위 리즈가 제키에게 가서 어깨동무를 하는데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은 장면이겠지만 당시에는 백인이 흑인을 끌어안는 이 장면이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켄터키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내가 일부러 제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면 사람들이 서로 친구로 알 것이고 제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지의 이 행동은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서 인정받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여 맹활약을 하는 리키 로빈슨 덕분에 브루클린 다저스는 지구 선두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피츠버그와의 일전에서 자기 머리를 맞췄던 투수에게 리키 로빈슨이 홈런포를 쏘아 올리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루클린은 이 해에 월드시리즈까지 진출합니다만 조 디마지오가 이끄는 뉴욕 양키즈에게 패하고 말죠. 어쨌든 영화는 해피엔딩 분위기로 끝을 맺으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되기 그렇듯이 등장인물들의 후일담이 이어집니다. 먼저 단장 브랜치 리키는 앞서 얘기한 업적들로 1967년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해리슨 포드는 브랜치 리키 역을 위해 입안에 보초를 끼고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리키 로빈슨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피위 리즈 역시 1984년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그의 등번호 1번은 LA 다저스의 영구 결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키 로빈슨과의 업계 동무 장면은 현재 브루클린의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제키 로빈슨을 위해 인종차별 발언에 맞서 항의하던 에디 스탄키는 실제로도 참다 못해 상대팀의 욕설에 가장 먼저 앞장섰으며 그 덕에 다저스의 다른 동료들도 함께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과 다르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계 선수로 역시 제키 로빈슨 여러모로 도와주는 랄프 프랑카는 실제 인물과 배우가 가장 닮은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랄프의 사위는 예전 일본 롯데의 감독을 했던 바비 발렌타인 감독이라고 합니다. 제키 로빈슨의 와이프 레이첼 로빈슨은 제키 로빈슨 재단을 세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야구로 사회 공헌을 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벅 온이상을 받으며 역시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는데 역사상 최초로 부부 동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키 로빈슨은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자마자 리그 도루 1위를 하고 신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실력으로도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했고 2년 뒤 1949년에는 흑인 최초로 리그 MVP를 수상합니다. 1955년에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며 당연하게도 1962년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키 로빈슨이 갖은 모욕과 수모를 이겨내지 못하고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언젠가는 다른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들어갔겠지만 지금의 마이클 조단, 타이거 우즈 등의 위대한 흑인 스포츠 선수들은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그래서 제키 로빈슨이 더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 42는 원래 다른 영화로 리뷰를 정했다가 지난 주말 체드윅의 부고 뉴스를 보고 바꿔서 만들어봤습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Don't let them get to you. I won't. God built me to last.